그리고 좋은 거를 우리 느껴지질 않아. 예를 들어서 회 같은 거 있잖아요. 먹어봤어야죠. 북한에도 이면이 다 바다하고 물고기가 있는데 한국에서 놀란 게 제가 뭐냐면은 이 수산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처음에 갔을 때 와, 살아있는 바다고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는 왜 그게 안 되나 하면 이 수송수단에 이게 살릴 수 있는 그 기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잡아서 대체로 절임 아니면 냉동 이런 것만 먹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또 인이 배겨가지고 여기 살아있는 그 해나 이런 게 물론 다른 분들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상해요. 반갑습니다.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표 이민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번 출연했을 때 라면을 제가 먹은 걸 많은 분들이 감동감화라고 할까요? 댓글을 이렇게 많이 달아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과분하게도 라면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군침을 많이 흘리셨고 그나마 또 다른 것도 좀 요청이 있다고 해서 오늘 그렇게 세상연구소에서 준비한 것 같은데 맛있게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라면에다가 김치밖에 북한에는 찬이 없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여기 이거는 뭐 한국도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는 더 발전돼 가지고 오늘은 게딱지장이라고 사실 나 이거 처음 먹어봅니다. 여기 와서도 이거 있는 줄 몰랐어요. 이걸 다 먹어보라는데 이걸 짜게 돼 있네. 참 생활수시라는 게요 대단해요. 라면 하나에도 이렇게 개발이 됐네요. 여기 게장이라는 거 사실 남한에 와서 처음 먹어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새우 맛이 나네요. 국에서 그 새우 그 뜻이 나네요. 게나 이게 새우나 다 같은 갑과류에 속하니까. 그것도 그 맛이 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오늘 작업이 좀 늦어가지고 사실 1시간 전에 저 밥을 먹고 왔는데 그래도 맛있네요. 이거 과식하겠네. 맛있어서. 제가 써려운 탈북자 구출하느라고 써려운 중국에 왔는데 중국 열차에서 중국 라면 한번 먹어봤어요. 내가 웬만하면 다 먹는 사람인데 중국 라면 기름만 들더라고. 그래서 좀 중국 마트에 가면 다 중국 걸로 되어 있지만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다 한국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대단해요. 음식이 지금 중국 소련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서 제일 큰 나라들인데 이게 다 잠식됐어요. 얼마나 맛있었어요. 이 맛있으니까 잠식되지. 배불러서 남기려고 할 때는 다 먹어야 되겠네 이거. 이거 큰일 났네. 단지 한국 음식에서 우리가 좀 적응 안 되는 게 뭐냐면 매운 거예요. 거의 김치가 북한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저는 한국 김치는 매운 거에 있고요. 좀 고추를 너무 많이 들여니까. 북한은 대신 고추가 적으니까 맵지는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물김치 비슷해요. 근데 그게 김치 숙성 과정을 이렇게 제가 생물학자니까 그걸 알거든요. 한국은 공기 중에 이렇게 접촉되게 되면요. 이게 산패가 돼요. 맛이 덜해진다고. 찡한 맛이 없어진다고요. 항상 김치 물 속에 있어야 돼요. 이 협기성.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속에 있어야 그 찡한 맛이 그 보존이 오래되거든요. 북한은 김치가 항상 김치물 안에 있어요. 여기는 좀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공기 중에 이렇게 내놓게. 이것도 공기 중에 내놓거든요. 물론 여기도 물김치라는 걸로 대칭하긴 하지만 그 차이가 있어요. 이거 다 먹어도 돼요? 북에서는요 인사가 많이 먹으라고 밥 먹었나고 물론 여기도 그러긴 하지만요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아주 미난 소리를 들리는데 북한 사람들은 진짜 더 먹으라고 처음 탈북자 어머니들이 자꾸 한국 사람들 초청에 되면 더 먹으라고 그게 막 지겨울 정도라고. 여긴 배부른 사회에서 조금 먹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더 먹으라는 말이 그 말만 해도 이렇게 정말 기쁜 손님을 아주 호대하는 그런 분위기로 돼버려요. 더 먹으라고. 다 받아 먹으면 취합니다. 나는 이게 한국 식당 들어가면 작은 식당 들어가도 막 당황해요. 지금 당황스러워요. 뭘 드시겠어요? 쫙 있는데 지금도 단순한 거 고르게 되지 너무 많으니까 좋은 거를 우리 느껴지질 않아. 예를 들어서 회 같은 거 있잖아요. 먹어봤어야죠. 북한에도 이면이 다 바다하고 물고기가 있는데 한국에서 놀란 게 제가 뭐냐면은 이 수산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처음에 갔을 때 와, 살아있는 바다고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는 왜 그게 안 되나 하면 이 수송수단에 이게 살릴 수 있는 그 기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잡아서 대체로 절임 아니면 냉동
이런 것만 먹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또 인이 배겨가지고 여기 살아있는 그 해나 이런 게 물론 다른 분들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상해요. 지금도 좀 기피하는 쪽이에요. 살아있는 바다 물고기를 한국에 와서 다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를 잡아오냐. 그러니까 여기 그만큼 설비가 좋은 것도 있지만 소비자의 요구, 죽어있는 거를 절여서 먹는 수준이 아니고 살아있는 거를 생생하게 먹는 그 수준이 됐더라고요. 벌써 내 95년도 오니까 의량진 수산시장 그때 구경을 시키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고요. 야, 어떻게 살아있는 걸 난생 처음 여기서 다 봤다고. 어떤 그런 수준 차이 때문에 충격이 됐습니다. 그럼요. 바다 서해안, 동해안이 있으니까. 근데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요. 내륙에서 바다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 바다 보면 와. 그러나 저는 워낙 출장이 국가연구원이기 때문에 특히 농업연구는 생태별로 사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전국을 다 다녔기 때문에 제가 흔히 봤죠. 야, 이거 국물이 아깝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 새우깡 과자 있잖아요. 그 냄새가 딱 나네. 와, 산낙지도 먹어봤죠. 여기 인천 그 해안가에 가지고 교회 분들이 저를 이렇게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산낙지 그 초간장에다 이렇게 막 입에 막 달라. 아이고, 근데 맛있는 것보다 저는 더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걸 처음 먹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야수적으로 막 그런 걸 드는데. 수산시장이라고는 따로 없고요. 수산물 상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참 묘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수산물 상점 책임자를 했어요. 이 수산물 상점이라는 게 바다에서 이제 홍원수산사업소, 우리 평안도에 있었는데 평안도는 평영남도 홍원수산사업소에서 담당했었어요. 그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산물을 이제 다 냉동, 겨울에 그것도. 여름에는 절인 것도 좀 귀해가지고 소금 내야 되고 뭐 이런 통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시설이 안 돼가지고 겨울 한철에 추우니까 냉동하기 쉽고 운반하기 쉽고 그때 명태들이 많았어요. 거기 85년까지 그리고 그 후에 또 명태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온난화 때문인지 북한 주민들이 참 그래도 단백질 보충이 명태였는데 아유 어떻게 하늘이 젖을 내리는지 그 굶주림 속에 또 85년 그때부터 명태가 없어지더라고요. 일단 그 명태를 가지고 그냥 짐짝처럼 옳건 거 배달해서 그걸 이렇게 하는 수산 사업 상점 책임자 그런 거지 냉동 설비라는 게 군에 하나 정도 있을까? 그걸 저장했다 먹을 정도도 아니었고요. 그냥 어문 그냥 겨울 한철 때 그냥 막 넣어놔주고 그냥 그런 수준입니다. 과일도 그래요. 과일 먹기가 참 어려운데요. 과수원에서는 그나마 좀 생산한 걸 여기서는 사과나 탁탁 포장되고 저장 창고에 들어갔다가 다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나중에 현장에서는 썩고 운반수단 없지 또 포장 안 되지 썩고 그냥 그러니까 생산이 적은 데다가 이맛 생산된 것마저도 유통 보관이 안 돼가지고 한쪽에서는 굶고 한쪽에는 썩어 나고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워낙 작게 생산되는 데서도 저장, 가공 유통 이런 거일수록 생산 적은 데다가 양극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한쪽에서는 없는 데다가 또 있는 것마저 썼고 없는 사람 더 아야 구경도 못하고 그래서 내륙 사람들은 수산물 뭐 배 타고 물고기 뭐 수령님 운동으로 지금 물고기 풍년됐다 테레비 보면서 그래요. 아유 저렇게 물고기 풍년됐다는데 우리는 왜 물고기 냄새도 못 맡아보냐고 테레비 보면서 항상 그런다고요. 왜 텔레비는 저렇게 풍요하라고 하는데 물론 선전이니까 그 선전 과대행이지만 이 유통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포장 기술을 이렇게 가만 보면요, 그게 선진국 차이예요. 포장, 저장 이런 거요. 이 영상이 이분이 지금 평양관? 네. 중국에 있는 평양관에 갔대요. 아, 한국 네. 사람인 걸 숨기고. 네, 네, 네. 그래서 한번 이분이 이제 중국 사람인 척하면서 북한 음식을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이겠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 나오더라고요. 네, 네. 저거에 대한 정답은 먹을 수준이 아니 돼가지고요. 저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낙지 볶음이다. 북한 사람들은요, 중국이 개혁 개방되면서 생활 수준 올라가더라고요. 제 70년 말에 개방되기 시작했는데 80년대요. 초기에는 이렇게 명태하고 바꾸고 교환을 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명태를 못 먹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낙지라는 게 명태보다 더 비싸거든요.
낙지가 교환돼요. 그다음 생북이라고 여기서는 전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예 못 됐어요. 해삼 같은 거. 그거 먹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바꿔서 다른 걸 먹는 게 낫지. 그게 처음에는 해삼, 낙지 이런 것이 더 좋은 건 일본을 갖고요. 외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명태 그래도 북한 사람이 먹던 건데 마지막에 명태도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그거 명태 먹느니 그거 중국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배부르게 옥수수도 당장 이거 급하니까 그런 수준으로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낙지볶음 뭐 저기 무슨 메추리 뭐 날개나 뭐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고 저기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이라는데 돈벌이를 내서 중국 수준에 맞춰서 개발한 것들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북한 사람 저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음식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 먹을 수준이 아니에요. 뭐 특수하게 뭐 간부들 입주동에는 저기 몇 개 있긴 했겠지만 그거를 북한 음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건 특수계층이나 겨우 먹는 거니. 김정일 김부자는 세계에서 최고로 먹는 거예요. 그걸 북한 음식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거나 똑같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요. 함흥냉면, 평양냉면 뭐 어쩌고 북한에 유명하다는 건 나만 오니까 전부 유명해. 신라민들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그 북한 음식이 그대로 유지됐지. 북한 원산지에서는 그 먹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아이 그거는 뭐 돈벌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은 걸 돈 제일 잘 쓰는 게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북한은 우리 동포들이 뭐 그게 뭐 정치적으로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들은 또 그렇잖아요. 신기해가지고. 저도 단동에 갔을 때 북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막 탈북자라고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한국 사람 보면 알죠. 뭐. 하여튼 돈벌이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가장 환영하는 게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념적으로 야 이거 핵무기 보탠되는 거 아니야? 뭐 그래도 뭐 한두 끼야 먹어보는 게 뭐 신기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들어가서 뭐 정치적으로 김정은이 너만 배 터지게 먹고 말이야 인민들은 왜 이렇게 뼈만 아롱아롱이나 굶겨주고 있어? 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분위기가 또 그러니까요. 북한 같은 정치범 소용소에 끌려가거나 사형당하지만 외국 땅은 외국 땅이거든요. 그건 외교적으로는 말도 그 자체가 북한도 그 수준 또 알아요. 망신이라는 걸. 들어와도 외국 국적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좀 이렇게 함부로는 못해요. 뭐 원비어 같은 그 미국 청년 하나 죽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 구호를 하나 신기하게 여기 청년이니까 신기해서 북한 갔다 온 걸 보여주려고 단순한 건데 그걸 정치적으로 보가지고 그렇게 애매기다가 그 청년을 그렇게 만들어 식물인간 만들어 놓고 나와서 죽게 만들어 놓고 지금 얼마나 골탕먹는지 몰라요. 그분이 유대인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가 북한 노인 잘못 만났다고 그 유대인계를 해가지고 전세를 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그 판결로 해가지고도 수백만 달러인가 배상 판결 받지 않았어요? 미국 법원에서. 그거 가지고서 전 세계에다 호소한 거예요. 북한 자산 있는 건 압류한다. 얼마나 골탕해. 그런 걸 알아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못할 거. 그래도 외국 국적이면 그렇게 한번 혼나니까 그런 줄 알기 때문에.